핵실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이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네. 이 미사일 시험 성공 이거의 문제인 겁니다. 이건 북한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는 아폴로 키즈가 있듯이 이제 북한에 화성 키즈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하. 자, 두 번째 알겠습니다. 주제 한번 다뤄보시죠. 이번에 네. 북한의 ICBM 괴물 미사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자, 지난 주말 19일 날 북한의 화성 17호 그 ICBM이 그동안에 이게 발사하는 족족 실패했는데 이번에 성공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물론 이게 진짜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화성 17형 같은 괴물 미사일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요거를 17형이라고 우기는 거다. 네. 사실 화성 17형은 바퀴가 11개의 촉, 즉 22개의 바퀴가 달린 그 바퀴 하나가 사람 키보다 커. 네. 그런 트레일러에서 이동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가진 ICBM으로 그런 미사일의 규모와 그 파괴력은 이게 세계 최대라고.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북한 발표도 행성 최고의 성능이라고. 이 행성 최고의 네. 지구상 가장 최고 성능의 ICBM. 거기에 이제 탄두 부분에는 저기 탄두가 네. 3개 내지 5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우주에서 캡슐이 열리면 거기서 자탄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각기 뉴욕, 워싱턴, 플로리다, LA,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각기 날아가는 거지. 자탄이. 자탄의 또 방향도 다 따로 설정할 수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전역이 네. 사정거리에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13,000km 정도 나가지 않겠냐 하는데 이번에 수직으로 고각 발사를 했는데 6,000km를 돌파했어요. 네. 6,000km 상공을.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 안 돼. 994km인가 해서 거의 뭐 1,000km 남짓 날아갔지만 이것은 수직으로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6,000km를 돌파한 거거든요. 네. 이거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15,000km까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15,000km까지. 물론 여기에서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1단, 2단, 3단 이렇게 단 분리가 되면서 올라가거든. 네. 탁탁탁 단계적으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그 캡슐이 그 탄두 부분인데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네. 근데 속도가 마하 22까지 이번에 나왔다 그랬어요. 네. 마하 20이면 상상이 돼. 음속의 22배, 초속 7km 정도 속도란 말이야. 네. 그리고 그 대기와의 마찰, 이 정도 속도에서는 대기가 이게 거의 무슨 칼날처럼 이렇게 깎아옵니다, 이게. 그렇죠. 엄청난 그 강도를 가진 텅스텐 합금이라 할지라도 네. 주로 그 탄두의 무게의 80%는 탄피거든요. 네. 텅스텐 합금인데 이거를 깎고 들어온다고. 네. 공기가 그 정도로 날카롭게 부딪히고 마찰이 돼요. 그러면은 이 속도가 이 정도 속도에서 공기 마찰로 최소 온도가 7,000도 네. 가량 올라가니까 엄청나게 뜨거운 탄두가 깎여 나가면서 거대한 화염이 일겠죠. 이게 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끈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선 운동을 시작한다고. 네. 그렇게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 그래서 요격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때 이 깎여 나가는 모양이 불규칙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쪽이 푹 패이고 어느 한쪽은 말짱하다면 얘가 운동하는 방향이 왜곡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또 침식이 되고 하면은 폭발 성능이 유지되는 것도 문제고 목표한 지점으로도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리엔트리,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마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상마라는 말 뜻은 이렇게 깎아서 마모시킨다. 예. 그러니까 공기가 깎아만 하는데 이게 균일하게 깎여야 모양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이 탄두가 온전해지는 건데 네. 이 상마 기술이라는 것은 그것이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지 못한,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기술이 이 상마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ICBM이 완성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평가거든요. 그런데 이 상마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상 풍동 시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 탄두를 딱 고정시켜 놓고
공기를 엄청나게 통과시켜 가지고 견뎌내는 거 직접 보는 기술. 예. 이걸 풍동 기술이라 그래. 풍동 시험. 풍동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북한이 아직 이게 없다는 거거든. 그러는데 이 기술을 러시아가 좀 어떨까? 내가 이 방송에서 계속 경고했던 게 뭡니까?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을 이제 북한의 그 원동력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 원조 기술은 다 러시아에서 왔는데 그 기술이 안 왔다. 엔지니어 5명이면 끝이다. 네. 이 지상 풍동 시험만 갖추면은 이건 완벽한 미사일이거든요. 이번에 이게 미사일이 단분리하고 이 정상 비행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라간 놈이 제대로 들어오는 능력이 있으면 끝이라고. 반면에 지금 핵실험을 뭐 북한이 언제 하냐, 그거 하다 보면 뭐 미국이 전략 자산을 배치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핵실험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이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어요. 네. 적어도 ICBM에 관한. 예. 이 미사일 시험 성공 이거의 문제인 겁니다.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네요. 네. 이게 문제고 핵실험은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야. 네네네. 이 미사일이 시험하면 언제든 기존의 데이터로 만든 그 핵 폭발 물질, 이 무기화된 핵물질을 탄두 안에 장착이 가능하고 이제는 마지막에 활용 점정, 재진입 기술만 있으면 끝난다 이 얘기야. 그걸 러시아에서 빌려올 수도 있다 이거지. 네. 제가 그거 여러 차례 경고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그러셨죠. 그리고 푸틴이 우리한테 경고했잖아. 자꾸 우크라이나에 항공모기가 가면 우리 북한하고 군사 협력할 거야. 네. 무시무시한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북한은 말입니다. 핵실험할 때도 이런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딸까지 나오고 그랬던데요. 딸까지 나오고 그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서 이제 핵에는 핵으로 전면을 다 털어가지고 이 보도를 했는데 이건 북한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일론 머스크하고 제프 베조스가 있잖아요. 1, 2위를 다투는 재력가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 둘은 사이가 무지 나쁘지만 아폴로 키즈라는 거예요. 자, 작년에 새로운 말씀이시네요. 작년 7월에 제프 베조스가 자기 동생하고 나이 많은 기업인들 또 여성 해가지고 5명인가가 우주를 11분간 비행을 하고 귀환을 했죠. 귀환해서 기자회견 때 뭐라 그랬느냐. 이때 경천동지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제프 베조스가. 오늘부로 나는 내가 창립한 아마존에서 손을 뗀다. 이거는 이재용이 삼성에서 손 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 이상이야. 기자들이 귀를 의심했잖아. 왜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우주에만 전념한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블루 오리진 거기에만 집중할 거다. 그러니까 아니 왜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5살 때부터 꿈이 우주였다.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나의 마지막 열정과 희망은 우주다. 그 5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바로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가서 착륙한 때입니다. 이게 온통 다 뒤흔들어놓은 거예요. 똑같은 체험을 일론 머스크가 한 거예요. 그 둘이 지금 우주 경쟁이 붙은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폴로 우주선은 세턴 로켓이라는 초거대 로켓에 탑재돼서 그 달로 발사가 됐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아날로그식이지만 최초의 컴퓨터가 나왔고 소재와 금속, 우주공학, 비행제어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케네디 대통령이 그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고 무사히 귀환 시기 때다가 한 1950 몇 년 연설이나 9년인가 연설에서 우주에 대한 꿈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가는데 성공을 했을 때 이때가 미국이 새로 건국한 시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2의 독립이에요. 소련을 이겼잖아요. 그게 지금 와서 어떻게 돼 있냐면 새로운 미국을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로 이어지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내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다른 날에도 여기 이 채널에서 말씀드린 게 새로운 문명을 열고 있다. 제가 일론 머스크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스타링크 위성의 폭발
네. 이 기술의 폭발은 혁명적이었다. 네. 이것은 새로운 어떤 그 기술 문명의 서막을 알리는 정도로 중요한 전쟁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30년 전에 제1 걸프전, 걸프 전쟁이 그 이후에 미국의 단일 패권과 인터넷 시대를 열었다면, 30년 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는 우주의 위성 와이파이와 우주 셀룰러 시대를 열게 됐고, 네. 이것이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 전 세계의 절대 강자로 부상하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게 아폴로에서 그 기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네. 물줄기의 최고의 어떤 상류에는 아폴로 키즈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왜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느냐? 그 화성 17호를 보여준 다음에 그게 성공했다는 이것이 북한에서는 아폴로 우주선과 같은 충격으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 선언 외에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스스로 감격에 겨워서 네.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떤 그 축제의 절정을 느끼게 해준단 말이야. 네. 조선중앙통신에 이어 노동신문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네. 명실상부한 핵강국,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의 힘과 위용이 다시금 천하를 진감했다. 아. 즉 대우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마침내 도달했습니다 하는, 그러면서 행성 최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이라는, 그래서 국위와 국채가 네. 이제는 너무나 이제 우리가 커져가지고 새로운 찬란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이건 미래 세대 후세에 대한 우리 선물이라는 거. 예. 우리의 가족과 후대를 지킨다는 이런 선언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딸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이게 예. 프로파간다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군사적으로는 핵 선제 타격권이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하는 가슴 벅찬 호칭이다. 아하. 후대 위의 핵병기를 양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나올 수 있는 말은 다 나왔다. 아, 왜 딸이 등장했나 했네요, 저는. 자, 아. 이게 바로 미국에는 아폴로 키즈가 있듯이 이제 북한에 화성 키즈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가족과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가부장적인 이런 가족과 같은 북한 사회 최정점엔 국무위원장이 있고, 네. 그 옆에는 핵보검, 행성 최강의 미사일 보유국, 이렇게 상징화가 되니까 이 전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죠. 아. 여기서 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고, 네. 상징을 강화함으로써 네네네. 이제는 북한이 어떤 최고 정점에 도달하고 이제는 찬란한 미래가 열린다고 선전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저는 국가 나르시즘이라고 봅니다. 아하. 예. 목표를 성취해서 이것으로서 우리의 생존의 어떤 자신감이 가득 찼을 때, 그럴 때 느껴지는 일종의 나르시즘적 현상. 예. 예,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북한이 과거의 북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이런 어떤 주관적인 거, 그건 쥐들 생각이고, 그게 뭐 그렇게 어떤 그 달콤한 기대와 꿈대로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심리적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어떤 정권의 위신이 높아지고, 주민들을 뭐 어쨌든 다 마약과 같은 환각에 빠뜨리게 예. 만들고, 거기에 가족들이 이렇게 다 같이 박수를 치고 감격에 겨워하는 이런 스펙타클. 네. 이런 부분을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북한 사람들은 서러움이 많고, 우린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배가 고프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정신적인 양분이자 예. 통치의 에너지가 증폭되는 것이다. 강력한 정신적 모르핀이 주사됐네요. 그런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이 요즘 기회를 만난 게 유엔 안보리가 제재도 못하고, 네. 중국 북한 뚫려 있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신나는 국제 정세 변화에다가 세상에 ICBM까지 성공을 해버렸으니 아하. 어떻겠습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 나르시즘이라는 이런 그 표현은, 이제 북한은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핵실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꾸 언론에서 핵실험 하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고 러시아라는 우방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북한이 탄생했다. 예전과 같지 않을 거다. 그러지 않아도 이거 아니더라도 한미연합훈련할 때 그런 연합훈련이 벌어지는 쪽으로 미사일을 뻥뻥 쏴대는 옛날에 찾아볼 수 없었던 대담한 행동. 네. 거기에다가 실제 미사일의 성능의 신뢰성. 이것이 네. 다 이제 구성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확장 억제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겠다 그래요. 미국이 제공해주는 확장 억제력. 그런데 억제의 사전적 의미는 북한의 공격적 의도를 누그러뜨리고 행동을 신중하게 만든다. 이거를 억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확장 억제력을 계속 예고했는데 왜 더 대담해지고 또 여차하면 선제 타격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억제가 성공한 것입니까? 억제는 성공한 것이 아니죠. 네. 억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억제의 실패라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확장 억제로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북한의 의도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북한의 힘을 관리하는 측면은 군사력이 하는 거지만 북한의 의도를 관리하는 거 이거는 외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확장 억제라는 그 낡은 담론, 그 상투적인 담론 갖고는 북한에 영향을 못 끼친다. 네. 이런 점에서 요거 하나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어제의 북한이 아니라 오늘부터 북한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맥을 짚어주시는 또 말씀이셨네요. 김종대 뻥 뚫리는 TV.